명시 감상. 겨울나무. 이원수.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응달이다. 혼자이다. 외롭다.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바람하고만 얘기를 나눈다. 추운 겨울이라 더욱 외롭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봄의 기억과 여름의 기억이 있다. 그것을 되새기며 나무는 휘파람을 분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작곡되었지만 이 시는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린이와 함께 어른에게도 강하게 호소되는 실오조 작품이어서 잘 읽히고 외워지는 탁월한 동시이다.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맨 먼저 겨울나무. 이거를 고른 이유는요. 첫 번째는 동시도 하나 보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7호조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7호조로 딱 아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또 더하여 지지난주에 제가 그 겨울 콘서트, 우리 일산에 사는 합창에 갔었는데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노래를 부를 때는 눈 쌓인 응달이 아니라 눈 쌓인 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응달이더라고요. 이게 언덕하고 응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응달이라는 건 이제 빛이 안 비치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상징하지만, 언덕은 그저 중립적이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걸 보면은 이제 이원수 선생, 이걸 지으신 이원수 선생하고 저하고 기본 마인드에서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원수 선생님이 유명한 고향어본,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나라 대표 뭐라고 할까, 어린이 노래죠. 어린이 노래이기도 하고 또 가곡이기도 하고요.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했고, 또 이원수 선생님이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제가 1981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분에 당선을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이원수 선생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자가 됐죠. 그래서 병문안을 갔었는데 누워 계셔가지고 옆방에 계신 것만 보고 인사도 못했고요. 사모님만 보고 왔는데, 또 사모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사모님이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에 가사를 쓴, 어린이 시절에 쓴 겁니다, 이게. 이원수 선생도 소년 시절에, 오빠 생각도 소년 시절에 쓴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 뒤에 문화 활동을 안 했고, 이원수 선생님은 동화도 많이 쓰고 아동문학계에 큰 기여를 하고 가셨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눈 쌓인 응달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린이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깊은 또는 힘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 그런데 노래는 부른다 이거지. 뭔가 깊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면 이거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 자리. 이거 뭐 어린이한테 평생 같은 단어를 쓰나요?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이제 바람 애게 듣고인데, 깨는 원래는 이게 높은 사람에게 쓰는 존칭 그 어미지만은 시로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걸 거예요. 넓은 세상 얘기도 실. 바람에게 듣고 하면 육이 돼 버리니까 바람께 듣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로죠. 내지는 그 리듬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음보에 맞춰서 읽어보면요.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 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에게 듣고 이런 벌써 바람에게 여기에서 음보가 흐트러지죠. 근데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하면 음보가 딱딱 떨어지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해가지고 어린이가 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데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동시지만 어른시가 된 그런 경우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그 좋은 문장을 이런 식으로 뽑은 다음에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 반 페이지 정도를 붙여서 감상문을 붙여가지고 어,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샘터사에서 낸 일이 있어요. 피 선생님 허락하에 말하자면 이제 공동 저작이 됐죠. 인쇄도 반문씩 받았으니까 공동 저작인데 그때 재미있었어요. 173구절을 뽑은 다음에 이런 글 쓰는 데는 저는 금방 쓰거든요. 5분, 10분 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아마 뽑고 글 쓰는데 일주일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정하고 교정 보는데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선생님이 글자 한자까지도 생각하면서 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아주 엄격하게 검증에 검증, 교정에 교정, 수정에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때 이제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찾아뵙고, 어, 한 7, 8편 읽어드렸더니, 오케이,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종로가에 있는 샘터사를 가서 바로 이제 출판 계약을 맺고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다시 수정이 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출판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오게 되면 서로 공유를 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붙여본 건데요. 요게 이제 저가 잘 쓰는 그 문장 기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시를 공부하지만 또 수필도 공부했었고 공부할 필요도 있고 또 문장 이제 전통적으로는 수필이란 말도 쓰지만 문장이란 말도 많이 썼고요. 초기 우리나라 현대문학에서 문장이란 잡지가 있었죠. 문장지를 통해서 나온 유명 시인들이 많죠. 이제 문장을 잘 쓰는 거하고 시를 잘 쓰는 거 또는 글을 잘 쓰는 거 다 연관이 되는데 요게 한 단어 가지고 한 문장이죠. 응답이다, 혼자이다, 외롭다. 예, 한 단어 가지고요. 이렇게 써보는 것도 재미있는 글쓰기고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면 그 응집력, 또 집중력, 이렇게 흡입력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중언부언 하면서 뭐 나무는 응달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외롭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응달이다, 혼자이다, 외롭다. 이렇게 세 번 정도, 두 번일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고, 그 이제 그 다음 글하고 리듬을 좀 생각해야 되지만, 생각보다도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숙달이 되면 저절로 두 번 해야 될지, 세 번 해야 될지, 한 번 해야 될지, 한 번 했으면 다음 글을 길게 쓸지, 짧게 쓸지. 요게 저절로 이렇게 체질에 맞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신경 안 썼는데도 척척 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솜씨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세 번 하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바람하고만 얘기를 나눈다.
추운 겨울이라서 더욱 외롭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봄의 기억과 여름의 기억이 있다. 그것을 되새기며 나무는 휘파람을 분다. 외로운데 외로우니까 부는 거고요. 외로워서 부는 거고요. 외로워서 달리려고 부는 거고 오히려 외로울 때 나는 노래를 붑니다. 외로울 때 나는 휘파람을 붑니다. 외로울 때 나는 노래합니다. 뭐 이런 거죠. 예, 여기 쓰 나무야 나무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작곡되었지만 이 시는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린이와 함께 어른에게도 강하게 호소되는 이것도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문장 기법인데 이렇게 쉼표를 한번 치고 이거는 이제 쉬라는 뜻도 있지만 글이 쭉 나가다가 1, 2, 3, 4, 5 하다가 다시 1로 돌아가거나 하여튼 3으로 돌아가거나 되돌아갈 때 어린이와 함께 어른에게도 호소되는 7호조 작품이어서 잘 읽히고 외워지는 탁월한 동시다. 이렇게 이제 써봤어요. 이제 쭉 낭송할 때는 쭉 지나가니까,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좋긴 좋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글자로 된 거를 이렇게 보면 훨씬 분명해지는데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아까 쓱 지나간 거 말고, 감상을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취영님이 제일 위에 있네. 취영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무에게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새로웠던 것 같고, 어, 뭐 나무 사이 바람 부는 거 등을 가지고 또 휘파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작가의 그런 음, 어, 그 생각을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어, 와닿았습니다. 예. 우리 저 혜연님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이거를 볼 때는, 외롭다고 하지만, 역시 또 혼자는 아니라는 거. 어떤 통로로든 소통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다,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휘파람 부는 것도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휘파람을 분다, 노래를 한다. 그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없다. 나무도 혼자 서 있지만 결코 혼자는 아니라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예. 광아님도 한 말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저 보통 뭐 문학적인 표현은 뭐 이렇게 그런 뭐 수사법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도 그렇게 강렬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저희가 막 수식어를 많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딱 간명한 그런 문장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잘 드러낼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요 응달이다, 혼자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아, 그렇구나. 본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요. 우선 좋은 시를 쓰려면 시상,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잘 다듬고 안 다듬고는 그만두고, 요거 시를 쓸만하네? 하고 그 아이디어. 근데 요 아이디어는 이제 겨울나무라는 아이디어. 겨울나무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요 발상 자체에서 뭔가 벌써 겨울나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뭐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시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무 하면 보통 봄에 싹 트는 나무, 여름에 잎이 무성한 나무, 가을에 단풍 지는 나무 이건 생각하지만은 겨울나무는 잎도 떨어졌지요. 꽃도 없지요. 어, 그러니까 별로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는 주목을 안 하는 것일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역으로 겨울나무를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범상치 않아지는 거지. 누구나 생각하는 잎 피는 봄, 뭐 무성한 여름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생각하는 데서 상식에서 한 걸음 내지 두 걸음 더 나아가서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데까지 생각이 나가는 것. 요게 이제 새로운 시상의 그 출발점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여기 봄, 여름 생각하면서 하면서 이거는 밑에 깔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어요.